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 대학생 이지혜라고 하는데 혹시 성함이 어떠세요? 저는 이노베이션에서 네. 채용하고 있는 김경현 TM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이노베이션은 어떤 회사일까요? 이노베이션은 네. 저희 종합 에너지 솔루션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래서 뭐 정유나 화학, 그리고 뭐 배터리, 그리고 최근에는 가스까지 다양한 에너지 관련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아시아 태평양 기준 1위 에너지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와, 그러면 주요 사업도 에너지에 관련된.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노베이션은 중간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밑에 에너지라든지 SK 지오센트릭, SK 어스온, SK 엠무브 등등 다양한 회사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회사들별로 뭐 에너지나 인천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정유 사업을 하고 있고, 네. 그 정유 소위 말하는 SK 에너지 주유소 아시죠? 네. 그 주유소에 들어가는 기름들을 저희가 생산해서 만들고 있고, 네. 원유를 사와서 원유를 정제해서 이제 정유로 만들어서 파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네. 지오센트릭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사업을 하고 있고, 석유화학이라고 해서 그 네. 방금 말씀드린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네. 만들어진 그런 석유를 통해서 네. 플라스틱 같은 제품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가 크게 석유화학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 네. 그 어스온이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이제 원유를 또 사온다고 했잖아요. 네. 사오는 거 말고도 저희가 원유가 있을 것 같은 광구에 대한 사업권을 사서, 네. 예를 들어 베트남이나 중국 앞바다에 있는 사업권을 사가지고 네. 저희가 직접 수출을 해서 원유를 끌어올리는 사업도 하고 있어요. 또 뭐 엠무브는 윤활유, 기유 뭐 이런 식으로 다 약간 기름과 관련된 사업을 하다가, 네. SK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고요. 친환경 쪽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SK 아이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는 네.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배터리 분리막이라는 소재가 있어요. 네. 그걸 만드는 역할을 하고. 네. 회사 분위기는 좀 어떤 식으로 회사 형성이 분위기요? 되는지. 저희는 아까 제가 PM이라고 소개드렸잖아요. 네. 그게 이제 프로페셔널 매니저의 약자인데, 네. 저희가 직급이 따로 뭐 사원 대리 이런 게 없고, 네. 팀장님 밑으로는 다 PM이에요. 굉장히 수평적인 분위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혹시 SK 이노베이션에 이제 입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일단 좋은 회사라서 입사를 했는데,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네. 훌륭한 동료분들이 많다라고 하셨거든요. 제 옆에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많고 역량이 뛰어난 분들도 너무 많다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실제로 이제 좀 그런 걸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되게 소중한 거구나, 이 훌륭한 동료라는 게 되게 좋은 거구나라는 거 좀 생각을 해서 이 회사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걸을까요? 네, 가시죠. 네. 좋네요. 네. 그러면 혹시 SKCT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CT는 저희 네.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을 되게 열심히 풀긴 했고요. 네. 그러니까 CT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네. 사실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CT라는 시험 자체가 어떤 사람의 성향 같은 걸 좀 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뭐 준비를 해서 성적이 늘어난다라기보다 정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이나 특징을 보려고 하는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솔직히 좀 마음 편하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대신에 이제 인성 검사를 준비할 때는 네. 꼭 솔직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뭔가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려고 포장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네. 되게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솔직성에서 떨어져가지고. 혹시 30살도 신입 나이로 괜찮은 나이일까요? 물론이죠. 저희 30살인데 이제 신입으로 들어오시는, 그러니까 30대 초반이어도 신입으로 입사하시는 신입사원들 꽤 많으세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다른 회사에서 인턴을 하고 계신데 네. 신입으로 지원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제 인식은 안 좋진 않을까요? 전혀 그렇게 안 좋게 볼 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업무 경험을 쌓거나 혹은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인턴을 하고 계시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건 오히려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찾기 위해서 노력하셨구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저희 회사가 여기 청계천 바로 앞인데, 네. 그럼 회사 구경 좀 시켜드릴까요? 네, 너무 좋아요. 가시죠. 감사합니다. 네. 나이보다는 이제 실무적인 능력이 중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어 자격증이 취업하는데 꼭 필요할까요? 되게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SK 이노베이션 계열 같은 경우에는
영어 성적을 뭐 모든 직무에 필수로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아서 사실은 꼭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오픽이랑 토익 스피킹 혹은 토익 중에 취업에 있어서 좀 더 중요한 자격증이 있을까요? 사실은 영어가 필요한 직무, 예를 들어서 뭐 해외 영업이라든지 해외 마케팅 이런 직무들은 영어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어차피 1차 면접에서 영어 면접을 봐요. 그래서 영어 면접, 스피킹 면접을 통해서 실제로 이 지원자분이 어느 정도 영어 역량이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뭐 이런 시험에는 크게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취준하면서 저희 회사에만 지원할 거 아니니까 보통 요즘에 영어 성적은 일반적 오픽이나 토익 스피킹처럼 스피킹 시험에 좀 더 집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취업 지원서를 계속 내고 있는데 광탈을 하는데 이제 취업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지원서 작성에 꿀팁이 있을까요? 사실 그런 경우 되게 많이 하죠. 근데 그럴 때는 본인 혼자서 서류를 쓰고 검토하는 것보다 사실은 다른 사람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평가받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선배가 될 수도 있고 동기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뭐 후배한테도 보여줘도 되는 게, 이게 나 혼자 글을 볼 때랑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글을 볼 때랑 생각보다 되게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다른 분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다양한 피드백을 수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혹시 제가 제출할 때 막 마감 30분 전에 제출한 적이 있는데 미리 제출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30분이나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제출하는 게 일단 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통 지원할 때 이제 공고에도 그렇게 써드려요. 이렇게 마감하기 직전에는 시스템에 좀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소 마감 한 10분 전까지는 제출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진짜 팩트예요. 왜냐면 순간적으로 다들 막 그렇게 직전에 내시는 분들이 많아서 1분 전에 갑자기 서버가 다운되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한 10분 전쯤에는 안전하게 제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점 이제 초반인데 학교 활동을 이제 많이 한 사람이랑 이제 4점 초반의 학점을 가지고 있는데 학교 활동이 적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더 선호할까요? 사실 학점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분이 학교 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점이 뭐 당연히 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학점이 비록 낮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낮은 학점을 보완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많은 경험을 통해서 좀 많은 것들을 본인이 얻었다면 또 나쁘지 않게 볼 수 있겠고, 학점 4점 초반인 분도 뭐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거 자체가 학교 생활 되게 열심히 한 걸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한 건데 내가 공부한 과목들에서 또 어떤 걸 많이 느끼고 배웠는지를 잘 이야기할 수 있다면 사실 뭐 이 두 케이스 모두 다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1차 면접 점수가 2차 면접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2차 면접은 독립시행인지가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면접이든 어떤 전형이든 다들 독립시행으로 진행이 되고요. 서류는 서류대로, 필기는 필기대로 이렇게 쭉쭉쭉 진행이 되는데, 다만 이제 참고사항으로 사용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1차 면접 때는 보통 직무 면접을 진행을 하고 2차 면접 때는 심층 면접 위주로 진행이 되는데, 1차 면접 결과를 이제 2차 면접관이 보시면서 이런 답변을 하셨었구나를 참고하면서 예를 들면 똑같은 질문을 다시 안 물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하시는 경우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면접에서 혹시 첫인상 3초가 진짜 중요한가요? 사실 3초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어떤 자리에서든 첫인상 1분에서 3분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특히 면접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면접관, 그러니까 많은 수의 지원자분들을 저희가 면접관분들이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초반에 두 가지식으로 뭔가 이야기를 하는 연습 되게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지원자고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 직무를 준비했습니다를 먼저 딱 얘기를 하면 궁금하잖아요. 면접관이 이런 걸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저는 질문을 이끌어내는 답변이 되게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면접에서는. 그래서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 메시지를 던져놓고 그 메시지에 대해서 궁금한 면접관들이 다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에서 혹시 내향적인 성격이 많은 영향을 미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뭐 당연히 외향적이고 말 잘하는 분들이 면접 잘 보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말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역량이 있는 분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설사 말을 좀 못하시더라도 그분이 하는 그
말에 담긴 내용을 보기 때문에 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차근차근 내가 좀 말을 좀 못하고 서툴게 하고 좀 더듬어도 차근차근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다 할 수 있다면 충분히 면접에서 내 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종 면접은 이제 관상 면접인지 이제 지원자들의 인상이나 아니면 이런 외형, 체형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지가 궁금해요. 네,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엔 그런 적이 있었다라고 저도 들은 건 있는데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 당연히 지원자분의 뭐 외모라든지 뭐 그런 뭐 인상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분이 보여주시는 어떤 말씀, 태도, 어떤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는 그런 태도가 있잖아요. 그거나 당연히 답변하는 내용이 메인이 될 거고요. 전혀 그런 부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접에서 공백기 관련 질문을 받았었는데 그럴 때 어떻게 답변을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공백기는 솔직하게 답변하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쉬고 싶어서 휴학했어요 라고 하는 거는 너무 그냥 대충 대답하는 것 같으니까 왜 휴학이라고 하면 왜 휴학을 하게 됐고 그 휴학하는 기간 동안 뭘 했고 그걸 통해서 사실 느낀 점이나 배운 점이 있을 거예요. 뭐 엄청 대단한 건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만 있으면 저는 공백기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년째 이제 장기 취업 준비 중인데 관둬야 할까요? 사실 되게 어려운 질문일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이실 것 같고 근데 정답이 없을 것 같긴 해요. 본인의 어떤 맞는 진로를 다시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네. 취업을 할 때 사실 2년 동안 이제 안 되는 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문대가 안 맞았을 수도 있고 그럼 요즘 같은 사실 상황이면 채용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어려울 것 같은데 조금 더 빠르게 뭔가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은 조금은 눈을 낮춰보고 좀 더 다양한 회사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서 거기에서 좀 더 예를 들면은 뭐 경험을 쌓아서 내가 하고 싶은 직무가 뭔지를 또 찾게 되고 너무 막 매몰돼가지고 막 나는 최고의 회사만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취준하는 것보다는 좀 더 눈을 넓혀서 다양한 회사들을 보다 보면 좀 더 빨리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 거고 또 알려지지 않는 좋은 회사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도전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SK 이노베이션이랑 이제 잘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적극적이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SK 이노베이션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적극적인 태도로 내가 이제 생각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또 그 적극적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그런 분들이 이노베이션에 정말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이 이노베이션에 잘 어울리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혹시 SK 이노베이션 이제 준비하는 취준생으로 돌아가신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 꼭 이렇게 준비를 해두시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꼭 이런 거는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다시 취준생으로 돌아간다면 일단 그냥 놀고 싶고요. 네. 농담이고. 네. 돌아가게 되면 일단은 그러니까 취준생으로서 어쨌든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물론 제가 그때도 열심히 준비하긴 했지만 회사에 대한 분석을 진짜 저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저는 그것들이 되게 저는 열심히 했었고 그것들이 되게 유효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회사에 대해서 그 회사가 배포한 자료뿐만 아니라 외부 뉴스라든지 기사들 그리고 그 회사와 관련된 어떤 뭐 요즘엔 또 유튜브 같은 것도 많잖아요. 유튜브라든지 그런 것들 다 하나하나 뜯어봐서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구나 이게 되게 중요한 게 특히나 저희 SK 같은 경우에는 SK그룹의 경영 철학인 SKMS라는 거를 그냥 검색하면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용어만 많이 알고 있어도 사실은 면접관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지원자분이 면접을 보러 왔는데 우리가 회사 내부에서 사용하는 경영 철학 용어를 막 답변으로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기특하고 반갑겠어요. 좀 더 그 친밀감이 만들게 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그 회사를 진짜 철저히 연구하고 조사해서 그 회사에서 쓰는 용어들을 자소서든 면접에서 쓸 수 있는 게 되게 저는 파워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도 이것저것 제가 열심히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네, 앞으로 취업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제가 꼭 열심히 해서 SK 이노베이션에 입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네.